예, 서울시 연희동에 한국 문학인들이 모여서 사시고 또 작품 활동 치열하게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산실인 연희문학창작촌인데요. 오늘 배소연 총괄 매니저 모시고 연희문학창작촌에 대한 이야기 시시각각 토크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다들 경제 이런 것만 관심 있고 문학에 관심이 좀 떨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문사철 관심이 요즘 높아졌어요. 연희문학창작촌 소개부터 좀 해주세요. 네, 연희문학창작촌은 서대문구 연희동 이제 굉장히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하고 있는 네. 문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현재 서울문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서울시 창작공간이라고 불리어지는 곳인데요. 아마 이 서울시 창작공간이라는 명칭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2009년도부터 서울시에서는 이제 서울시 안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유휴 공간, 그러니 예를 들면 이전한 주민센터라든지 동사무소 공간 이런 곳들을 활용해서 예술가들에게는 이제 창작을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시민들에게는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게 됩니다. 네. 이 사업을 서울시 창작공간 사업이라고 하고요. 연희문학창작촌은 2009년 11월에 개관해서 네 번째로 이제 예전에 과거의 시사편찬위원회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만들어진 문학 전문 기관입니다. 네. 사진이 잠깐 나왔는데요. 뭐 서울이 아닌 마치 좀 네. 약간 그 조용한 그런 느낌이 네네. 굉장히 들고 좋네요.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요. 네. 지금 연희문학창작촌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공간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요. 입주 작가분들은 어느 정도 공간을 사용하시나요? 일단 부지 면적은 한 1,500평 정도 이제 돼 있고요. 네. 일반적으로 문화 공간들이 굉장히 세련된 어떤 단일한 형태의 건물 형태라면 이 연희문학창작촌 같은 경우는 1,500평 부지 위에 4개의 주택 형태의 건물이 이제 산재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이름이 이제 창작촌이라는 어떤 느낌이신지 네,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1,500평 위에 4개의 건물이 있고요. 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 숲,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야외 공간, 그 외 다양한 미디어 랩 등 이런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고요. 작가분들이 위한 집필실은 총 20개실이 있습니다. 네. 딱 보시는 분들이 이야,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작가분들이 독립적인 공간에서 또 시상과 작품성을 이제 띄고 작품을 쓰시게 될 텐데 많은 분들이 그곳에 가시려고 할 것 같은데요. 입주 작가 선정은 어떻게 하세요? 입주 작가 공모는 1년에 2번 진행됩니다. 네. 상반기, 하반기 진행되고요. 상반기는 2, 3월에 이제 공모가 진행되고 하반기는 8, 9월에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 기회를 주면 좋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신청하실 수 있는 자격은 전문적인 이제 문학 전문 매체를 통해서 등단한 작가분들이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장르는 시, 소설, 아동문학, 평론, 희곡, 번역 이렇게 총 6가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연희문학창작촌입니다. 그러면 작가분들은 그곳에 그 집필 공간을 얻으시면 통상 얼마를 계실 수 있는 건가요? 저희 분기별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까지 계실 수 있으시고요. 네. 일단 집필실을 사용하시게 되시면 그 외에도 체력 단련실, 네. 세탁실, 미디어 랩실 등 다양한 시설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 이 이용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의 집필실 네. 공간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월 평당 5,500원을 굉장히 저렴하게 그렇군요. 이용하실 수 네. 있습니다. 이런 곳이 더 많이 생겨야겠군요. 왜냐하면 이제 좀 오랫동안 계시면서 네. 또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면서 우리 문학 좋은 작품들을 남겨주셨으면 하는 바람들인데요. 예,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서 아주 좋네요. 근데 이게 연희문학창작촌이잖아요. 우리 배소연님은 총괄 매니저이신데 문학창작촌이니까 혹시 촌장님도 그럼 계시나요? 네, 예전에 있으셨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은교라는 영화가 이제 개봉하면서 굉장히 여러분들께 은교라는 소설이 이제 유명해졌었는데요. 네. 그 소설을 쓰신 소설가 박범신 선생님께서 이 연희문학촌이 처음 개관하던 당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네. 2009년부터 3년 동안 이제 박범신 소설가님께서 연희문학창작촌의 촌장님 역할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근데 요 최근 3년 동안에는 이제 명칭이 좀 바뀌어서요. 촌장님이란 명칭보다는 이제 문단에서의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문학 관계자분들, 그리고 연희동 인근의 주민분들이 이렇게 모이셔서 연희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운영위원회라는 그런 모임 형태로 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네. 자, 한국문학의 대표 산실로서 자리매김을 해갑니다. 이곳에서 이 집필된 작품 가운데 우리가 알만한 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작품들이 좀 나왔습니까? 성과가? 네.
성과라 물론 뭐 시간이 좀 말씀하시니 필요한 얘기는 네. 하겠지만, 네. 사실 특히 이제 소설을 말씀을 주시니 소설이 한 편 네. 이제 제작이 된 데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 동안의 이제 그럴 수 시간이 있죠. 걸립니다. 굉장히 인고의 시간이고요. 네. 그 안에서 연희를 다녀가신 작가분들이 이제 3개월 정도 사용을 하시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연희문학 창작촌의 뭐 대표 작가, 대표자 이렇게 명명을 하진 않습니다. 네, 네. 하지만 뭐 그래도 대중분들께 좀 익숙했던 연희문학 창작촌을 다녀가신 분들의 말씀을 드리자면 소설 쪽에서는 이제 새해 선물의 은희경 작가님, 그리고 은어낚시통신의 윤대정 작가님,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박민규 작가님, 또 두근두근 내 인생의 김혜란 작가님 등이 계시고요. 그리고 시인에는 안도현 시인, 전은영 시인, 진은영 시인, 박준 시인, 황인찬 작가님 이 정도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요 최근에 가장 좀 이렇게 근접한 성과가 2번이 있었는데요. 그걸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상반기에 김성규 시인께서 이제 입주를 하셨는데 네. 올해 신동영 문학상을 이제 수상하셨고요. 네. 그리고 두근두근 내 인생은 굉장히 최근이죠. 지난 10월에 이제 영화되면서 김혜란 작가님의 소설이 영화로 이제 개봉을 했는데. 저 영화 봤습니다. 네, 예. 보셨나요? 네. 김혜란 작가님이 네. 연희에 이제 계시는 동안에 집필하신 소설이어서 네. 또 저희에겐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렇군요. 예. 그곳에 계셨던 작가분들이 쓴 작품이나 탄생한 작품을 좀 알려주세요 하셨을 때 처음에 조금 부끄러운 듯이 머뭇머뭇하셨는데 성과가 굉장히 많군요. 네. 실제 그곳에서 집필하신 작품도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아이디어를 가지실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제 3개월 이용하실 수 있다니까 조금 적은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그런데 굉장히 의미 있네요. 왜냐면 집중적인 집필 활동을 구상을 가진 걸 그 기간에 마치실 수도 있고 네네. 한 3개월 동안 오시면서 새로운 재충전이나 자기 일상에서 벗어나서 집중할 수 있는 기간이라 굉장히 좋겠군요. 예. 이곳을 이용하신 작가들은 그래서 뭐라 그러세요? 이용하시고 나서. 공통적으로 2가지를 꼽으세요. 이제 첫 번째는 조용한 창작 환경, 그리고 네. 2번째는 높은 접근성입니다. 네. 보통 작가분들께서 이제 따로 집필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보통 이런 문학 레지던시에 들어가시겠다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요 한 몇 달 동안은 정말 작업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는 그렇죠. 마음가짐으로 들어오시는데요. 네.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이 또 있고 또 다른 생활들이 있어서 사실 물리적으로 서울로부터 먼 곳으로 떨어진 곳으로 가시기는 심리적으로 부담이 좀 크세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연희문학 창작촌은 참 좋은 조건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죠. 네. 집필실 안으로 들어오시면 마치 어디 지방 별장에 있는 듯이 그러게요. 굉장히 조용하고요. 대문에 나서시면 바로 이제 서울시내로 들어가실 수 있는 거니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네. 위치가 정확히 연희동 하면 뭐 신천 연세대학교 또 이제 이런 쪽이 생각이 나는데요. 연희동에서 어디죠? 마포구청 쪽 여러 가지 생각이 네네. 나는데 위치가 대략 지하철역으로 접근하면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연희동이 참 안타까운 게 지하철역이 없습니다. 네네. 근데 홍대 입구역에서 버스를 타시면 한 세정류장 정도면 도착하시는 곳이고요. 뭐 연희동을 아시는 분들은 그 연희 삼거리 네.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 먼 곳이 아닌데도 굉장히 공간은 독립된 그런 느낌을 갖게 돼요. 예. 오늘은 이 서울 연희동에 문인들이 모여서 또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신 연희문학창작촌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배소연 총괄 매니저 만나 뵙고 있고요. 이렇게 작가들에게 집필 공간을 제공하시는 것 말고도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신다고 들었어요. 어떤 프로그램들을 올해 운영하셨어요? 대표적으로는 문학 번지다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네. 이제 문학을 콘텐츠로 해서 또 문학이란 장르를 기반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기획 프로젝트를 이제 기획을 하셨을 때 그 프로젝트를 선정해서 준비 과정부터 최종 실행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지원을 해드린 프로젝트고요. 문학 번지다라는 이 사업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문학이 다른 장르와 같이 융합되고 또 다른 형태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우리 삶 속에 좀 더 이제 좀 깊고 따스하게 스며들면서 번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만들어낸 지원 사업입니다. 네,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시고요. 네네. 예. 그리고 무슨 또 낭독 극장도 있네요. 네네. 예, 이거는요. 네, 연희목요 낭독극장은 네. 이제 작가분들과 일반 시민 독자분들이 만날 수 있는 다양하게 자리예요.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 자리고요. 네. 그때마다 이제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매번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네. 주시면 좋습니다. 목요일.
네. 네, 그 매주 매주는 그건 아니고요. 아니고, 네. 네. 상반기에는 주로 이제 5월에 어린이 문학을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는 가을쯤에서 이제 가을 특집으로 그해 주제에 맞게 이제 가을 분위기가 무심 네. 풍기는 네, 그런 목요낭독 지금 저 화면들이 어떻게 공연 네, 맞습니다. 공연이 아니라 이제 목요 앞서 네. 낭독 극장 그런 거 하시는 건가 봐요. 네, 네. 정말 무슨 야외 공연 아주 한 청평 가평 정도 되는 지역에서 네. 하는 것 같아요. 네. 느낌 너무 따뜻하고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작가들을 위한 공간 또 창작의 아이디어를 주시는 거 말고도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특별히 또 지역 주민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하시고 네.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또 연희문학촌에 어떤 의미나 사명이 있는 걸까요? 지금 소극적으로는 이제 뭐 서현중학교라든지 서부교육지원청과 연계를 해서 청소년과 작가와의 만남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보다 올해 굉장히 좀 뜻깊은 만남이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지역 내에서 이제 10년 이상 독서 모임을 운영하시는 이제 지역 주민 모임이 우듬지라는 모임이 계신데요. 네. 연희문학창작촌 내 미디어랩이란 곳에 이제 창작 카페 연희라는 곳이 마련돼 있습니다. 근데 그 카페 연희가 저희 운영진으로는 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거의 운영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네. 우리 우듬지 분들이 그 소식을 들으시고는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 활동가로 참여하셔서 저희 카페를 운영해 주시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제 좀 더 저희랑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서 주민분들을 위한 문학 브런치 카페 이런 것도 함께 운영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아주 좋네요.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겠어요. 특별히 네.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런데 네. 저도 이제 말씀 듣고 또 사진 보면서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가야 되느냐 여쭤봤는데 네. 혹시 갈 수 있는 건가? 작가들이 쓰시는 공간이고 조용하게 네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방문이 가능할까 생각이 네. 드는데요. 가능합니까? 네,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네.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항상 상시 개방이 돼 있습니다. 네. 이 개방된 시간에 오시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소나무 숲에 둘러싸인 한적한 산책로를 이제 산책하시면서 명상도 한번 즐겨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미디어랩 안에는 창작 카페 연이라고 해서 북카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북카페에서는 커피 한 잔과 함께 이제 재미있는 문학 도서들을 다양하게 보실 수 있는 기회를 경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주말에는 일반인들은 네, 가실 수 개방하시죠. 없지만 평일에 가시면 그 고즈넉한 공간과 함께 지나가면서 또 한국을 대표하는 문인들을 만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올 한 해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도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올 한 해 프로그램 가운데서 좀 특별히 소개해 주실 만한 것 그리고 또 12월 이제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올해 함께 혹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일단 올해 공식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은 끝난 상황인데요. 네. 저희가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 중에 연희문학창작촌 잡지를 만드는 사업이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이런 공공기관에서는 1년이 지나면 1년간의 성과를 백서라는 형태로 묶어낸데요. 굉장히 좀 딱딱한 형태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재미있고 읽고 싶고 심지어 좀 갖고 싶은 소장하고 싶은 그런 문학 잡지 형태로 이제 마련을 해서요. 그 잡지를 내년 초에 발간할 예정이고 발간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선착순으로 저희가 무료 배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그 잡지를 만드시는군요. 네네. 네. 2015년도도 기대가 됩니다. 내년 사업 계획 세우신 것들 또 시민들이 함께 지원하고 응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세요. 저희가 2015년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는 작가분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모든 예술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사실 창작 활동 자체에만 전념하시기에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녹록치 않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문화 나눔 복덕방이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서울 시내 도서관이라든지 문학관 또 여러 가지 문화 관련 기관들에서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아니면 문학 강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 곳에 이제 문인분들을 연결을 매칭을 해드리면 문인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이제 소규모 일자리가 만들어지시는 거고 그 기관들에는 좋은 문인 풀을 이제 소유하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서로 이제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분기별로 입주 작가분들이 이제 바뀌시는 시기에 한 일주일 정도 연희문학 창작촌이 비게 됩니다. 그 기간을 좀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1박 2일 이제 미래문학인 캠프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직접 연희문학창작촌에 이틀 동안 집필실에 머무르시면서 네. 어떤 문인 체험도 해보고 또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도 즐기는 그런 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작가분들이 이제 그것을 이용하시고 나가시면 조금 그 남는 그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직원들도 좀 쉬시고 그래야 될 텐데 그 네. 기간까지도 예,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공간을 내놓으시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는군요. 네. 자, 우리 문학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은 뭐 문학, 철학, 삶의 기본인데 요즘 이제 문학을 사랑하는 분들이 이전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나 안타까움도 있어요. 네. 연희문학창작촌이 우리 사회 이 문학을 즐기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앞으로 이제 하실 수 있을까 기대도 되고요. 또 책임도 막중하실 것 같습니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네, 요 최근 몇 년간 서울시 창작공간과 같이 창작의 활동과 그 창작 활동의 결과물을 시민분들이 향유하실 수 있는 이 두 가지 역할이 공존하는 문화공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는 이 순수한 창작 지원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라는 두 가지 미션이 굉장히 상충되는 개념으로 생각이 들어왔었는데 요 최근에는 그 두 개의 개념이 같이 균등하게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좋은 시스템 안에서 잘 자리를 잡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이 이제 비단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들을 해오고 있고요. 예를 들면 세계 이제 문학 전문 레지던시에서 가장 저명한 아이오와의 IWP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세계 문인들의 어떤 교류와 네트워크를 가장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아이오와 주민들과 세계 문인들과의 만남 또는 아이오와 대학교의 어떤 문학을 좋아하는 대학생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기획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처럼 이제 연희문학창작촌에서도 기본적으로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그 연령의 계층, 작가분들의 계층에 맞는 그런 맞춤형 지원 방안을 지금 다각도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시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 프로그램에서는 시민분들이 문학을 즐기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독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독서는 조금 일방향적이죠. 네. 단순히 그걸 읽고 흡수하는 형태인데 그보다는 좀 더 문학과 서로 상호 소통하고 나누고 심지어 창작의 과정에까지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함께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창의적인 접점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내년 프로그램이 오픈되면 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이 정말 넓은 곳이죠, 여러분들. 연희동에 이런 보석 같은 곳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연희문학창작촌 이야기 오늘 했습니다. 배소연 총괄 매니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